여러분, 정말 엄청난 소식이 터졌습니다. 할리우드의 판도를, 아니, 어쩌면 우리가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 자체를 영원히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소식인데요. 바로 스트리밍의 제왕 넷플릭스가 배트맨과 왕자의 게임의 본가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했다는 뉴스입니다. 이 역사적인 거래가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자, 이 소식 듣고 다들 아마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. 그럼 이제 넷플릭스에서 CNN 뉴스도 보고 HGTV에서 집 꾸미는 것도 봐야 하는 건가? 하고 말이죠. 도대체 어디까지가 넷플릭스 거지고 또 뭐가 아닌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그건 아닙니다.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핵심 보물들, 그러니까 영화 스튜디오, HBO, DC 코믹스 같은 엔터테인먼트 자산만 쏙 가져갔고요. CNN 뉴스나 HGTV, 푸드 네트워크 같은 케이블 채널들은 디스커버리 글로벌이라는 다른 회사로 따로 떨어져 나갈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넷플릭스가 가져간 그 보물 상자.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? 아마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. 일단 이 숫자를 먼저 보시죠. 827억 달러. 와,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2조 원이거든요.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죠. 이 딜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넷플릭스가 그냥 할리우드의 역사를 통째로 사들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해리포터의 마법세계, 반지의 제왕의 중간계, 그리고 배트맨과 슈퍼맨의 DC 유니버스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전부 넷플릭스 거가 됐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영화에서 끝이 아니에요. TV 쪽은 더 엄청납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거 바로 HBO라는 이름, 이 브랜드 전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. 믿고 보는 HBO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 전설적인 왕좌의 게임부터 시작해서 HBO의 모든 명작들이 이제 넷플릭스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겁니다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. 바로 게임이에요. 사실 넷플릭스가 게임 사업에 계속 도전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 인수로 그냥 하룻밤 만에 게임 업계의 거물이 되어버렸어요. 모탈 컴뱃이나 배트맨 아캄 시리즈 같은 이런 초대박 게임 프랜차이즈들이 전부 넷플릭스 소유가 된 거죠. 자, 지금까지 뭘 샀는지 봤는데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. 바로 문화의 문제죠. 완전히 다른 물과 기름 같은 두 회사가 과연 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? 이 두 회사의 DNA는 정말 정반대예요. 넷플릭스는 철저하게 데이터로 움직이는 회사죠. 이게 돈이 될까? 를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 뭐랄까 굉장히 이성적인 회사. 반면에 워너브라더스랑 HBO는 창작자의 비전을 믿고 밀어주는 이건 역사에 남을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부심과 유산이 있는 곳이었어요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팬들이 국정하는 겁니다. 한 레딧 유저가 남긴 글인데 이 문화 충돌에 대한 불안감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어요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위험해지냐고요? 우리가 소장하던 블루레이 같은 것들 앞으로도 살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팬덤을 쌓아가는 그런 명작 드라마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감독이나 작가들이 마음껏 자기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자유, 그리고 워너브라더스가 100년 동안 지켜온 그 유산들,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 방식 아래에서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엄청난 결혼식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. 바로 반독점법이라는 거대한 벽이죠. 정부가 잠깐만 이 결혼은 안 돼! 하고 막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. 반독점법, 이게 뭐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어떤 한 회사가 너무 커져서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막는 법입니다.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죠.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 숫자가 등장합니다. 모든 문제의 시작이죠. 35%. 만약 넷플릭스랑 HBO 맥스가 합쳐지면 미국 스트리밍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시간의 35%를 이 한 회사가 독차지하게 되는 거예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두 회사를 합친 부분이 시장의 거의 3분의 1이죠. 이건 그냥 1등이 된다,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시장의 룰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지배자가 탄생한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있어요. 예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합병해서 시장 점유율이 30%를 넘으면
건 일단 문제가 있는 걸로 본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. 그런데 지금 35%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빨간불이 번쩍번쩍 쳐지는 상황인 거죠. 아니나 다를까 정치권에서도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.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유력 상원 의원이 이건 반독점의 악몽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니까요. 이 딜이 얼마나 큰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지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그럼 이런 거대한 싸움들, 이게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슨 상관일까요? 당장 오늘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는 우리에게 과연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. 우선 좋은 점도 있겠죠.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다 볼 수 있으니 편해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경쟁자가 사라진 넷플릭스가 과연 지금 가격을 그대로 둘까요?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매주 다음 화를 기다리던 그 재미?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될 수 있고요.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평생 소장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엔 그냥 데이터가 성공한다고 말하는 비슷비슷한 컨텐츠만 계속 보게 될지도 몰라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한 회사가 세상의 거의 모든 이야기를 독점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감동하고 어떤 캐릭터를 사랑하게 될지, 그건 과연 누가 정하게 되는 걸까요? 이건 그냥 한 기업의 인수합병 뉴스가 아닙니다. 우리 모두의 문화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죠.